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착같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지방직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 박미숙은 저보다 2살 아래로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부부였죠. 퇴직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그날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커피 내리면서 온 집안을 쿵쿵거리잖아. 나 자고 있었다고. 침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숙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험상궂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커피 마실까 싶어서. 아침부터 커피? 속 쓰린다고 난리치면서 왜 마셔? 차라리 물이나 마시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과만 했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펴려는데 또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신문이나 보고 앉아 있네. 30년 동안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놀게 되니까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쓰레기통. 저기 안 보여? 어젯밤부터 꽉 차 있는데 눈에 안 들어와? 쓰레기통을 보니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는 비어 있었는데 말이죠. 황급히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빼서 묶으려는데 미숙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묶으면 어떡해. 공기 빼고 단단히 묶어야지. 당신은 맨날 대충대충이야. 제가 다시 묶으려니까 손을 탁 치며 가로막더니 직접 묶어버렸어요. 그럼 왜 시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발 좀 제대로 신어. 슬리퍼 질질 끌면서 다니면 어떡해. 아래층에서 다 들린다고.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생선구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고마워, 여보. 잘 먹을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미숙이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앞으로 일주일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밥이라도 당신이 차려야지. 나도 30년 넘게 아침밥 차렸어. 이제 당신 차례야. 나도 친구들이랑 아침 요가 다니고 싶다고. 밥을 먹는데 계속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 좀 작게 내. 찰칵찰칵 거려서 신경 쓰여 죽겠네. 김치 국물 튀잖아. 앞치마라도 두르고 먹든가. 반찬 집는 속도 좀 봐. 꾸물꾸물하게. 식사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아? 겨우 밥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러자 미숙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하려고 그래? 기름기 하나도 안 빠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당신 손 거치면 일이 2배야. 그날 오후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대낮부터 자고 있네? 당신 지금 몇 살이야? 완전히 늙은이 됐네?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와서 또 나 괴롭힐 거 아냐? 일어나. 낮에 자면 치매 온다고 TV에서 그러던데? 저녁 6시쯤 TV를 보고 있는데 미숙이가 리모컨을 낚아채더니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신이 보는 뉴스는 재미없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볼 거야.
30년 동안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 준비하고 당신 보고 싶은 프로 틀어주고 참고 살았어. 이제 내 차례라고. 그날 밤 10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씻고 나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미숙이가 손으로 확 밀어내더니 말했어요. 당신 이쪽으로 붙지 마. 땀 냄새나고 더워 죽겠어. 그쪽 끝에 붙어서 자. 그리고 이불 따로 덮을 거니까 건드리지 마. 40년을 함께 한 부부인데 침대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진 것 같았어요. 등을 돌리고 누운 미숙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노후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퇴직 후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 김정수는 그동안 아내 미숙이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집안일도 돕고 장도 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미숙이의 불만은 끝이 없었죠. 그날 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숙이도 옆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침대에서도 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지만 그날만큼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스킨십이라도 해보려고 조심스럽게 미숙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그 순간 미숙이가 제 손을 확 뿌리치더니 몸을 돌렸어요. 왜 그래? 갑자기 왜 만져? 아니, 우리 요즘 너무 각방 쓰듯이 지내는 것 같아서. 미숙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나이가 들어도 서로 스킨십은 필요하다고 TV에서도. TV에서? 하여튼 쓸데없는 거는 다 배워오네. 미숙이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본격적으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김정수 씨,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돈을 못 벌어? 나 30년 동안 벌었으면 뭐해? 지금 당장 못 벌잖아. 연금 받는 거? 그거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런 주제에 밤에는 남자 노릇하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애들한테 들리면 어떡해? 애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 갔어. 그리고 뭐가 부끄러워?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거울 좀 봐요. 배는 나왔지, 머리는 벗겨졌지, 밤마다 코는 골지.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말할까? 역겹다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입에서 역겹다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숙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왜? 사실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 남편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밤에만 찾는다고. 정말 한심하다고. 친구들한테까지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친구들한테 우리 부부 사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데? 토로할 때라도 있어야지. 친구들도 다 이해해. 돈도 못 버는 남편이 밤에는 남자 행세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다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 미숙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요, 김정수 씨. 우리 친구 남편들은 퇴직해도 뭔가를 해. 사업도 하고 강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어오고 아내한테도 잘해줘.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TV만 보고 낮잠 자고 신문만 읽잖아. 그런 주제에 밤에는 뭘 바라는 거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런데 당신이 맨날 돈 쓴다고. 돈 쓴다고 말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쓴다고 말린 거지. 낚시 장비, 기타, 서예. 그런 거 해서 돈 벌어와? 차라리 그 돈으로 자격증 공부하든가.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거든요. 당신 친구 최 선생님 남편 있잖아. 그분은 퇴직하고 부동산 중개 자격증 따서 지금 사무소 차려서 잘 되고 있대. 그래서 부인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여행도 데려가고. 그게 남편이지. 당신은 뭐 해준 게 있어? 미숙이는 침대에서 내려가 화장대 앞에 앉더니 기초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할게. 나도 여자야. 당신한테 기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살고. 그리고 밤에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 정말 역겹다니까.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인가? 30년 동안 가족 위에 악착같이 일했는데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새벽 4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침실 쪽에서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맞아. 오늘 또 그러려고 하더라고.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진짜 한심하지? 돈도 못 벌면서 말이야. 내가 단호하게 잘라줬어. 그랬더니 소파에서 자더라.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때? 솔직히 요즘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친구와 새벽에 통화하면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자존심이고 사랑이고 미련이고 전부 다요. 거실 소파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사위 성호 그리고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왜 이런 거 하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사실 요즘 집안일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미숙이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바빴으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미숙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김정수 씨, 마늘 까놓은 거 어디 갔어? 내가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했잖아. 까먹고 못 넣었어.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 맨날 그래.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영아, 너희 아버지 요즘 봐.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어. 치매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거실에 있던 사위와 손주까지 다 듣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요즘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점심상을 차리는데 미숙이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김정수 씨, 수저 놓는 것 좀 봐. 왜 제멋대로 놓아? 숟가락이 밥그릇 오른쪽에 가야지. 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이야. 진짜 답답해서. 식사 중에도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을 떠서 민준이 앞에 놓아주려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국그릇을 낚아채더라고요. 아이고, 뜨거운 거 애한테 그렇게 막 주면 어떡해요? 당신은 맨날 조심성이 없다니까. 아직 안 뜨겁게 식혔는데?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손주 데일 뻔했잖아. 사위 성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잘 챙겨주시는 거. 성호 씨는 몰라요. 당신 장인어른이 얼마나 덤벙대는지.
지난주에는 가스불도 끄지 않고 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못 봤으면 집이 불날 뻔했다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가스불을 끄고 나갔는데 미숙이가 나중에 음식을 데우려고 켠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안 믿을 테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용돈 받았어요. 할아버지도 드릴까요? 순수한 손주의 말에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런데 미숙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요즘 돈 없으셔. 퇴직하고 나서 버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 할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겨우겨우 사시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애 앞에서 무슨 말을? 뭐? 사실인데? 민준이도 알아야지.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 할아버지처럼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안 된다는 거. 미숙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정말 몰라.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당신 아버지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려달라고, 빨래해달라고.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식모처럼 일만 해야 해.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보, 집안일은 내가 하고 있잖아. 당신이 한다고? 웃기지 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제 빨래한 거 봤어? 색깔별로 분리도 안 하고. 때려 넣어서 내 흰 블라우스가 분홍색이 됐잖아. 그건 실수로. 맨날 실수야, 실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당신 손 거치면 일이 2배가 된다고. 사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적응하시는 중이실 거예요. 퇴직하시고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성호 씨는 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당신이 여기 살아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 거야. 미숙이는 지영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요즘 실버 이혼 많잖아.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당신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엄마. 지영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미숙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뭐? 이혼이 뭐가 나빠? 요즘 60대, 70대 이혼 엄청 많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쓸모없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영이가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저러네. 맨날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 어린애도 아니고. 저는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67년을 살면서 자식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남편. 미숙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천대받아야 하나요? 공원 벤치에서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괜찮아, 지영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 먼저 가거라. 아버지,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말고. 요즘 엄마 힘들어 하시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몰래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40년입니다. 올해로 41해째예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년이나. 자녀분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김정수 씨, 요즘 실버 이혼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한 후에 급증하는 추세예요.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집, 예금, 퇴직금, 연금 수령권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연금까지요?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령권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출구가 보였으니까요. 이틀 후 미숙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나 없는 동안 집안일 제대로 해놔. 내가 돌아왔을 때 지저분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잘 다녀와.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니까 알아서 데워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돈 낭비하지 말고. 미숙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은행에 가서 재산 조회를 하고 부동산에 들러 원룸 매물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혼자 사실 집을 구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걱정 마세요. 좋은 집 찾아드릴게요. 미숙이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미숙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 당신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꼴이네. 거실 먼지 좀 봐. 화장실은 청소는 한 거야? 했어. 어제 다 닦았어. 이게 닦은 거야? 변기 뚜껑 뒤에 때 그대로인데?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앉아서 하자. 중요한 얘기야. 미숙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혼하자. 순간 미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김정수, 당신 정신 나갔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많이 생각했어. 요즘 우리 사는 거 보면. 미숙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당신이 며칠 혼자 있더니 완전히 돌았네. 이혼?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 수 있어. 아니, 살아볼 거야. 웃기지 마. 당신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면서 빨래 개는 것도 못하면서 나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텨.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았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돼. 집 팔고 나면 나도 작은 데 구해서 살 수 있어. 변호사? 당신이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미숙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김정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혼하는 거야.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못하는 주제에. 배우면 돼. 천천히 배워가면서 살 거야. 미숙이가 비웃었어요. 하, 정말 웃기네. 당신 67살이야. 67살 먹은 늙은이가 지금 새로 배운다고? 당신 치매 걸리기 전에 정신 차려. 치매 걸리든 말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매일 구박받고 자식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밤마다 소파에서 자는 삶은 이제 지겹다고. 그게 다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잖아.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났어. 인정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나 같은 못난 남편 없이 편하게 살라고. 당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지금 나 비꼬는 거야? 아니야. 진심이야. 나도 당신 눈치 안 보고 살고 당신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자는 거야. 미숙이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손주들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미숙아, 우리 좋게 헤어지자. 변호사 통해서 재산 정리하고 각자 살 길 찾자. 그날 밤 미숙이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세요? 이혼하시려고요? 그래, 재훈아. 아버지 많이 생각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재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랑 어머니 문제야. 우리 부부는 이제 함께 살기 힘들어졌어. 그래도 40년을 사셨는데 손주들도 있고. 재훈아, 아버지 말 잘 들어. 너희 엄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친구들도 많고 취미 생활도 있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거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아버지도 알아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점심때쯤 딸 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지영아,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도 지금 충격받아서 친정에 가 계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너도 봤잖아. 지난번에 너희 왔을 때도 봤고. 그건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도 좀 심한 게 아니야. 매일같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빠는 이제 지쳤어. 그럼 잠깐 떨어져 사세요. 별거라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도 생각해 봤어. 그런데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났어. 아버지, 지영아, 아빠는 남은 인생이라도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어. 퇴직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 엄마 눈에는 내가 그냥 짐일 뿐이야. 지영이가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는 따를게요.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지영아. 그런데 아버지 어디서 사실 건데요? 혼자 사시려면 집도 구하셔야 하고. 아빠가 알아봤어. 역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 거기로 들어갈 거야. 원룸이요? 아버지가 원룸에서요? 뭐 어때? 혼자 살기엔 딱 좋아. 크게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친정에 가 있었고 이혼 협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팔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훈이가 와서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옷가지며 생활용품들을 박스에 담는데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아버지 짐이 이게 다예요? 그래. 나머지는 엄마 주거나 버리면 돼. 결혼사진이랑 가족사진은요?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앨범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젊은 시절 미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너희가 가져.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 추억은 가슴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원룸으로 이사한 날 지영이와 재훈이가 함께 와서 집 정리를 도와줬어요.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은 아시죠? 지영이가 꼼꼼하게 알려줬어요. 알아. 걱정 마. 세탁기는 이 버튼 누르시고요. 세제는 여기 넣으시면 돼요. 재훈이도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뭉클했어요. 너희들 고맙다. 정말.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오세요. 밥이라도 같이 드시고요. 그래, 그렇게 할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7세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서툴게 끓인 라면이었지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좀 짜도 면이 불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고 혼자 끓인 라면 한 그릇이지만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밤 10시쯤 동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우유랑 빵을 사려고 했는데 카운터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오후 10시 새벽 2시. 주 5일. 잠시 망설이다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아직 구인 중인가요? 네, 맞아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사장님이 중년분 선호하세요. 책임감 있으시고 성실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께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67세의 나이에 생애 첫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6챕터 혼자만의 자유, 그리고 진짜 행복.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건 석 달 후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집 판돈의 절반, 예금의 절반, 그리고 연금 수령권 일부를 미숙이에게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숙이를 만난 건 법원 앞에서였습니다. 김정수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혼자 살다가 아프고 외로워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도 편하게 잘 살아. 미숙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POS기 사용법이며 상품 진열이며 배울 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적응하고 나니 할만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말보로요. 근데 아저씨 새로 오셨어요? 처음 보는데? 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나갔어요. 그런 작은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야식을 사러 오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아저씨,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파이팅. 새벽 1시쯤이면 단골 택시기사님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기사님도 고생 많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하하, 고맙습니다. 근데 김 사장님 혼자 사신다고 했죠? 네, 요즘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집사람이랑 싸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하하, 그래도 사이좋게 사세요. 저처럼 되기 전에.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좋았어요. 고요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요리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간단한 볶음밥도 해 먹었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일요일에 지영이가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아빠가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와, 맛있는데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과장하지 마. 그래도 먹을 만하지? 진짜예요. 간도 딱 맞고. 아버지 요리 천재시네요. 지영이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미숙이한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시니어 기타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 목, 오후 2시 4시.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기타였어요. 미숙이가 돈 낭비라고 해서 포기했던. 지금은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다음 날 바로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5만 원. 중고 기타는 인터넷으로 8만 원 주고 샀어요. 첫 수업 날 교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예요. 옆집 사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저는 이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다들 친절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은 왜 기타를 배우시려고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 달 후 저는 고향의 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제 손으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기타 치는 거 들려주세요. 손주 민준이가 놀러 왔을 때 연주해 줬습니다. 와, 할아버지 진짜 잘 치시네요. 그치? 할아버지 요즘 배우고 있어.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기타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 만나셨어요? 아니, 왜?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자주 안 만나시고 집에만 계신데요. 그래? 뭐, 엄마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아버지는 어때요? 많이 힘드시진 않아요?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요즘 제일 행복해. 시니어 AI 활용도 배우고 수익화도 모색하고 있어. 당분간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 다행이다.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혼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로 혼자 산 지 6개월째.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 편의점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를 들었고 기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고 손주가 내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존중받는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내일은 된장찌개에 도전해 봐야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미수가,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6평 원룸의 작은 창문이었지만 그 달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밝았어요. 저 김정수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67세 남자의 이야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